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기본서 앞쪽입니다요. 앞쪽인데, 우리가 그 기초 개념서 우리가 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거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기본서로 나갈게요, 이거. 그래서 기본서 책이 다음 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걸로 한 개 더 나올 것 같고, 이 프린트 앞쪽에 하면 또 옮겨 적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오늘까지 그 기초 개념서 덜한 거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기본서 나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몇 페이지냐면 기초 개념서 보면은 몇 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까? 140페이지. 지도 감독하고 벌칙, 이게 이제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 단어냐. 근데 이거 뭐 기초 가지고는 뭐 다 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뭐, 개념은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 벌칙 140페이지 폈습니까? 좋아요. 지도 감독에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행정 처분이 나옵니다. 행정 처분은 누가 하는 처분을 말해요?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행정처분 종류가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종류는 총 몇 가지?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처분 내용들은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종류만 나와 있어요. 제 책의 기본적인. 그죠? 그럼 이제 몇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등록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등록은 어디다 합니까? 등록관청이 하죠.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관청. 그럼 등록관청이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죠? 누구라고 배웠어요? 사무소가 소재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예, 여기서 등록 취소를 시켜. 처분청.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럼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일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하게 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한다. 자, 이게 업무정지 받으면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한 게 업무정지. 최대가 6개월이거든요. 우리 법에서. 최대가 6개월. 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3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업무정지는 누가 내릴 것 같아요? 등록관청.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내려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내릴 것 같아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을 교부해 준 사람이 시도지사예요. 우리가 앞에서 안 배우고 왔죠? 아니죠, 앞쪽에서. 안 배운 것 같은데? 자격증 교부한 사람? 자격증 교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자격 취소도 누가 해?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시도지사인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천안에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충남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취소하느냐, 충남도지사가 취소하느냐, 또 이 문제가 제기돼요. 그럼 교부했던 곳에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무소 있는 시도지사가 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인데, 그것도 신경을 써봐야 돼요. 교부했던 곳이다, 사무소 소재지관이다. 사무소 소재지, 그럼 내가 말하는 건 서울시장이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네? 강력히 주장하시는. 네, 강력히 여기는. 나란히 앉아서 왜 그래? 아, 이 처음 봤는데.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지난번에 밤에 봤어요, 밤에. 아, 밤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원래 했던 받았던데. 아, 교부했던 거? 네. 교부했던 거. 여기도? 아, 다 교부했던다는 거인데? 예,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교부했던 곳에서 자격 취소 시켜. 거기 책에는 교부 시도지사 나왔네. 그 교부 시도지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교부했던 거. 그러면 자격 정지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격 정지인가 작정인데 이것도 일정 기간 일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똑같아요, 업무 정지하고. 업무 정지도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고 자격 정지도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똑같이 교부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자, 우리가 이게 거래정보망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했죠. 이분들이 잘못하면 지정 취소 당하거든요. 그러면 지정은 우리가 어디서 받았어요? 이 앞전에 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분청이 대충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 업무 정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대상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남에게 자격증 빌려주다 걸리면 자격 취소야. 그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뭐 한 사람? 취업한 사람. 이분들도 자격증 중개받다가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증하고 등록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잘못하면 자격 취소.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든 서공이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든 다 취소가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등록 취소도 될 수 있고 업무정지도 될 수 있고 자격 취소도 될 수 있어요.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옛날에 내가 결격 사유 할 때 이 앞주에 한 것 같은데 2주 전에 아니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내가 이야기 분명히 했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공인중개사만 대상이 돼요. 왜 그런가 봐볼게요. 자격 정지라는 뜻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지가 없어. 그죠? 그럼 서공은 되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왜 자격정지 안 되겠어요? 업무정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일정 기간 일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것도 중개 못하게 한다. 그래서 대상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사장에게는 업무정지 제도가 따로 있는 거고 서공에게는 자격정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못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건 오로지 소속공인 중개사에게만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기억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냥 뭐라고 나왔어요? 대상자. 그냥 공인중개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는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는 이게 셋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를 대상한다? 서공. 업무정지는 개공. 업무정지는 개공. 서공은 자격정지. 그럼 지정취소는 누가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 우리가 앞에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지정받아서 하라 그랬죠? 잘못하면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취소 대상자는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 기억나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라.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지정 취소 대상자는 거래정보 사업자.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성격을 알아야 돼요. 성격. 자, 등록 취소는 기속 취소도 있고 재량 취소도 있어요. 기속이란 뜻이 뭘까요? 기속이란 뜻. 기속이란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이라는 뜻은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 반대야. 하여야 한다,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재량이란 말은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등록,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라 그래요.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을 쓰는데,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걸 기속 취소 같은 말이에요. 기속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이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라 그래요. 임의적.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유에 걸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잡았어요? 예.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업무 정지는 기속이겠습니까? 재량이겠습니까?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이게 뭐냐면 업무 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재량이란 말. 그러면 자격 취소는 기속이에요. 그럼 자격 취소는 반드시 사유 걸리면 취소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 양도돼야 하면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뭐하면 돼야 하면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도지사야. 아들이 잘못해갖고 자격 취소 사유 걸렸어. 그럼 봐줄 수가 없어, 이거. 자기 자식이라도 취소시켜야 돼.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기속이란 말은 하여튼 걸리면 반드시 취소. 이건 절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 기속. 뭐라고 표현한다? 기속.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자격정지는 기소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재량입니다. 자격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재량. 그러면 이것은 기소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기소? 왜 재량이란데? 오늘 하루 종일 반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예, 기소. 재량입니다. 재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속은 자격 취소하고 필지 두 가지야. 그럼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재량이 훨씬 많죠. 자격 취소하고 필지 두 가지만 기속이요. 나머지 다 재량이에요. 이건 취소지만 재량입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사유도 다 공부해야 돼요. 사유가 어려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유는.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청문이 있어요. 청문이란 뜻이 뭘까요? 청문. 청문이란 말은 여러분들 그 자격증 지금 어렵게 공부해서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취소당하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변명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이게 청문이야. 그러니까 의견 제출도 하고 증거 조사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미리 취소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이게 청문인데 미리 변명 기회를 주라 이 말인데 이걸 사전 구제 절차라고 해요. 사전에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사전 구제 절차를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만? 취소만. 어떤 것만? 취소만 청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하고 자격증은 청문 안 거쳐도 돼요. 청문 안 거치고 나도 업무정지 내리고 자격증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청문은 어떤 것만? 취소만. 그래서 이제 거기 사전 절차라고 나와 있죠? 사전 구제 절차. 미리 변명 기회를 준다. 그죠? 그러면 자격 취소된 다음에 너무 억울하다. 사후 구제는 뭐가 있을까?
사전은 미리 변명결 중에 청문제도가 있고 사전은 취소하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사후 구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후. 취소된 다음에 너무 억울하다. 내가 천안 세롬에서 밤낮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취득했는데 취소당했다.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사후 구제로 취소된 다음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잘 모르겠죠? 행정심판 들어보셨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어. 소송 걸든지 행정심판, 이게 사후구제예요. 사후구제. 사후구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개념 잡았어요? 취소된 다음에 너무 억울하다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걸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사후구제고, 사전에는 미리 변명기회를 준다. 이걸 사전구제를 해요. 그래서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취소만 거쳐요.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반납.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등록하면 등록증 나오잖아요. 그걸 관청에다 다시 반납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등록 취소당했다. 반납합니다. 며칠 이내 해야 되면 7일 이내 반납을 하게 됐어요. 자, 7일 이내.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납을 하게 됐어요. 며칠 이내 반납? 7일. 며칠 이내 반납? 7일. 그리고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업무정지는 반납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영업이 돼. 끝나면. 그리고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반납을 하게 됐어요.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이것도 7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 반납하느냐? 자격증은 처분청이 시도이사를 했죠? 시도이사에 반납. 이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반납. 처분청이 반납하는 거예요. 처분청. 이것은 등록관청. 이것은 시도이사. 이것도 반납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납은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 등록 취소하고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우리 처분 종류가 뭔지를 알고 가장 처분청하고 처분 대상자, 성격 이 정도 이 정도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되게 쉽죠? 좋아요. 안 쉬워? 아주 좋아. 뭐가 지경 상태에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벌칙 들어갑니다. 벌칙. 처음도 있으면 또 벌칙이 있어요. 벌칙. 자, 벌칙이 거기 뭐라고 많이 나와 있죠? 종류만 나와 있어, 종류. 그 나중에 사유는 또 다 암기사항들이거든요. 그럼 벌칙이 뭘까? 책판을 봐보세요. 책 관계없이. 벌칙은 행정벌이란 게 있어요. 행정벌 들어보셨어요? 행정벌. 행정벌이라고 있는데 이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형벌하고 뭔 서벌? 질서벌이 있어요. 행정형벌이 뭐가 있느냐? 징역 또는 벌금형이 있어요. 행정질서벌이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틀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통틀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뭔서벌? 질서벌. 그리고 이제 형벌이 징역하고 벌금, 질서벌이 과태료.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구분하기도 어려워하더라고. 그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처음 보는 거요? 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이거 구분하기도 어려운가 봐.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벌, 거기 왼쪽에 행정벌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그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징역, 벌금. 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부과하고 있어요? 징역하고 벌금. 법원에서 부과하지. 형벌이니까. 법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그럼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요?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 부과해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이 사유에 따라, 과태료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거는 사유는 없잖아요, 지금 책에는. 사유에 따라서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도 될 수 있고, 등록관청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거기 뭐 국장, 시도에 등록관청 이거 따로 외우지 말고, 그것은 일단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징역 벌금은 누가 부과한다? 법원. 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행정기관. 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도 될 수 있고, 등록관청. 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간단히 공부하세요. 징역 벌금은 누가 부과한다? 법원. 그렇죠? 과태료는 행정기관, 행정관청에서 부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태료하고 형벌은 천지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대상자는 이것도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자를 나눴고. 그럼 이제 종류만 봐드릴게요. 징역 벌금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감옥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과태료는 몇만 원하고 몇만 원 있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우리 감옥에서는, 중개사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징역 벌금은 우리 감옥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 둘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까? 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벌, 형벌하고 질서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감옥에서 처벌 벌칙 공부했어요. 끝났어요. 되게 쉽죠? 그죠? 아주 좋아서 고개부터 흔들지 말고, 자,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야 돼. 옆으로 흔들지 말고 위아래로 자꾸 흔들어야 돼.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니까 이걸 가볍게 지금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렇죠? 계속 찍어봐.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감옥마다 찍어 놓으면 이제 엄청 많이 찍어 놓으면 어느 감옥에서 이거 어느 감옥에서 나오는지 그렇죠. 찍을 때는 열심히 찍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바로바로 소화를 시키고 바로 버려버려 그죠. 그래야 돼요. 옮겨 적어 놓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 5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우리 감옥에 들어있는 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죠? 여기는 종류가 또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공부할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애국인 등의 토지 취득 특례가 있어요. 부동산 취득 특례.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 몇 가지? 3가지. 이 3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셋 다 기본적인 건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한 2문제, 여기서 2문제, 여기서 1문제 정도 나와요. 5문제까지 공부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141조 갑니다. 141조. 자, 교재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칠판 보세요. 이제 이거 공부 들어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예.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다 가정을 해봐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보세요. 등록관청에 할 것 같아요? 신고관청에 할 것 같아요? 이걸 신고관청이란 말을 써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란 말을 써요. 이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자,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천안에가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무소는 천안에가 있어. 서북부에가. 근데 강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서북구청장에다 해야 되느냐, 강남구청장에다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해야 돼? 강남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쪽에 딱 하는 거야. 이걸 신고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 우리 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 이 개념 흔들면 안 돼. 신고관청에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를 해야 돼요. 거래하면. 그럼 이제 어떤 부동산만 신고하느냐?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토지하고 건물만 신고 들어가요. 토지하고 건축물.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요. 토지하고 어떤 거? 토지하고 어떤 거? 토지하고 어떤 거? 토지하고 어떤 거?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간다. 그죠? 그죠? 그러면 지역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면적도 제한 없어.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고 생긴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 첫째 시간에 배웠죠. 임목. 중개 대상물 됩니까? 광업재단 돼? 공장재단 돼? 이걸 거래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건 안 해요. 그러니까 임목이랄지 광업재단이랄지 공장재단이랄지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어떤 것만? 토지하고 건축물.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를 해야 돼.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가 뭐가 있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도 신고 들어가야 돼. 분양권 매매할 때. 그럼 이건 토지 분양권도 해야 되고 주택 분양권도 해야 되고 상가 분양권도 다 해야 돼. 그래서 분양권이라고 생긴 것은 다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개하다 보면 분양권 중개할 수 있잖아요. 분양권 중개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신고해야 돼요.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초 분양받을 때 우리 건설에서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이거 부동산 공급 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최초 분양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공급 계약이 뭡니까요? 최초 무슨 계약? 분양 계약. 최초 무슨 계약? 최초 무슨 계약? 최초 무슨 계약?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거래는 어떤 거래만 신고하느냐? 1번 매매만 할까? 2번 매매 교환까지 신고한다. 3번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여기는 다 바꿀 생각 없어요? 바꿀 생각 없어요? 뭘로 바꿀지 몰라요. 아주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매매만 신고해요. 그럼 교환계약도 신고하지 않고 임대차도 신고하지 않고 증여도 신고하지 않아요.
오로지 매매만. 그러니까 증여도 안 하고, 증여는 무상계약이거든요.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지 않고, 교환도 신고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만 신고하게 됐어요. 이건 다 신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리고 계약만 신고를 하게 됐어요. 계약만. 어떤 것만 신고한다? 어떤 것만 신고한다? 근데 판결이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건 신고 안 해. 그 이유는 부동산이? 아니 계약이? 판결 경매는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경매로 살 수도 있잖아요. 신고 안 해. 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토지 건물 매매 계약하고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되냐? 또 이게 문제죠. 개업 공인 중개사 끼지 않고 직거래 할 수도 있죠. 자기들끼리 직거래 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러면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 신고예요. 공동 신고가 원칙.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하나 더.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하고 자치단체, 일반인하고 국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냐? 이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신고한다. 그죠? 그럼 개공 소교를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 소교를 하면 개공이 해. 그러면 이 사람도 신고해야 안 해? 안 합니다. 개공이 그래서 중개보수 받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그 앞으로 중개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개공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신고를 하지. 그리고 직거래 할 때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살아갈 때. 아니, 직거래 하면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죠? 개공 소개라면 개공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중개할 때는 개공이니까 알아야 되고. 중개반 할 때는 개인들이니까 그냥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60일.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30일로 바뀐단 말이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근데 시점이 중요해요. 잔금 지급이라 아니라 계약일. 잔금 지급이라 아니라 뭐다? 계약일. 이제 이거 이때부터 60일 넘어서면 안 돼. 과태료 부과하거든.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은 신고관청에서는 이제 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거래 있으면 거래 당사자 되고 개공인 소개라면 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인에게 뭘 주느냐?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 있어요. 신고 뭘 준다? 필증. 이걸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과목에서는 이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간이거든, 기간.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등기 이전할 때 계약서에다 검인을 받아야 되거든. 검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안 받아도 돼.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뭐다? 그러면 검인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검인이란 것은 계약서 원본에다가 원본을 가지고 시장공소에서 검인 도장 받는 거예요. 검인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에 도표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도 그렇고 도표도 그렇고.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계약일부터 60일. 나와 있어요? 예, 신고관청. 이런 게 중요해요. 일단은. 나중에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칠판에 나온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검증이랄 때 통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나중에 하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토지 건물 매매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안 하면 과태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성공이야. 기초 정도. 지금은 우리 과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초에서 한 바퀴 쫙, 뭐 기본적인 거지만 한 바퀴 돌아가면 아, 이런 내용이 우리 과목에 있구나. 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질문 하나 들어와. 중개사법 선생한테 막 세법 질문 들어오고 등기법 질문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왜 어느 과목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만능 박사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내 과목만 맞는 분이지 다른 과목까지 맞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거나 막 질문 들어와. 막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법은 세법 교수한테 가야 되고, 등기는 공시법 교수한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과목에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P 넘어가 보세요. 자, 2번 제목 읽어보세요.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특례비자. 이건데, 이제 이것이 두 번째잖아요. 이제 도표로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러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러 왔는데 중개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많이 투자할 수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돈이 될 건데, 그걸 또 중개 안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법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그걸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고, 외국인들을.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딱 세 가지가 알아야 돼요. 거기 상호주의란 말이 있고, 신고허가 있죠. 외국인 개념도 있고. 자, 외국인 개념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그거 몇 줄 보세요. 애국법인 단체, 뭐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애국이냐. 피부 색깔로 따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애국. 여러분도 애국인이 있을 수 있죠? 혹시 계세요? 뭐 캐나다 국적 뭐 이런데. 손 들어봐요. 미국 국적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애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애국법인, 또 국제기구 이런 것이 다 애국인 등에 들어갑니다. 애국인 등. 그리고 이제 임원 사원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 애국인으로 봐요. 그런 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 애국법인 두 가지만 일단 정리해 보세요. 이런 거 애국인. 그러면 부동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상호주의란 말이 있어요. 상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부동산 등은 뭘 말하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토지,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말합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걸 한다 그랬죠? 이걸 부동산 등이라 그래요. 이 개념 흔들면 안 돼.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이것이 부동산 등 속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애국인 등은 아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 애국법인, 국제기구, 그 속에 이제 등 속에 다 들어가. 애국정부, 이건 다 애국인 등 속에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해요. 그러면 상호주의는 토지만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넷 중에서 토지만, 이 토지만 적용되고, 이 신고가 부동산 등이 적용돼요. 신고가 부동산 등이 되고, 이것은 토지만 대상으로 해요. 개념 흔들면 안 돼. 자, 보세요. 상호주의는 어떤 거? 토지. 신고는 부동산 등. 허가는 토지. 세 가지. 이게 흔들리면 안 돼. 그럼 상호주의는 아직 안 배웠잖아? 뭘 것 같아요? 뜻. 상호주의 뜻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 아직 안 배웠지만 대충. 상호주의가 뭘 의미할까? 예, 네, 상호주의. 서로 호의, 서로가 호의가 있다. 그죠? 자, 거기 책에도 간단히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에서 한국인은 미국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딱 제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토지 취득할 때 하게 하면 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하게 하고 못하게 하면 같이 못하게 한다. 이걸 무슨 주의? 상호주의. 그럼 이 상호주의는 나라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미국에서 못하면 미국인도 우리나라 못하고 일본은 하게 하면 일본인도 우리나라 하게 하고 원리가 그거야. 이게 상호주의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건 건축물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오로지 어디만? 토지. 그래서 그 도표에서 곡장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국장은 자국 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국내 토지 취득, 우리나라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주의? 이걸 상호주의란 말을 써요. 똑같이 한다는 걸 무슨 주의? 상호주의. 똑같이 한다는 걸 무슨 주의? 상호주의란 말을 써요. 자, 신고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해했지만 부동산 등이란 것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자, 그러면 신고 들어갈게요. 자, 신고는 딱 세 가지를 또 공부해야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계약 외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속 보유라고 했어요. 계속 보유 신고.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눠져. 계속 보유 신고.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여기서 계약은 어떤 계약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증여, 교환을 말해요. 매매는 안 들어가요. 자, 거기 여러분 교재에 매매 있습니까? 지우세요. 매매는 지워야 돼요.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매매는 계약인데 여기서 신고 안 들어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들어가요? 잘 모르겠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만 신고했어 안 했어? 했죠. 여기서 신고했으니까 여기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증여는 여기서 신고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이걸 하든 이걸 하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거든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여기서 안 해. 근데 증여는 여기서 했어 안 했어? 이 규정에 의해서 신고해야 돼. 둘 다 60이래요. 그럼 신고는 결국은 하는 거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매매를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여기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것도 신고 관청입니다. 신고 관청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구청장. 이것도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까 계약일로부터 며칠? 네, 똑같잖아요, 이것은. 그죠?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 들어가 볼게요. 계약 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상속, 경매, 판결, 또 환매권 행사라고 있어요. 환매권 행사. 환매가 뭐요? 되찾아오는 거죠?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은 합병,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법인은 뭔 병? 그러면 계약 외 원인도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며칠이나 할 것 같아요? 6개월입니다. 이건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그러니까 6개월인데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요. 무한날? 취득일. 계약이 아니니까 취득일. 이때부터 6개월. 이건 계약일로부터 60일. 취득일부터 6개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취득일하고 6개월 동그란.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유 신고란 뜻이 뭘까? 이제 뜻을 먼저 잡아야 돼. 계속 보유 신고도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유란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거. 여러분들 미국 이민 가면 부동산 팔고 가야 맞죠? 근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외국인도 사들인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외국인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걸 계속 보유라래. 개념 잡았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미국 이민 가면 이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 다 외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인데 이것도 6개월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6개월이냐?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 외국인으로 뭐한 날? 외국인으로 뭐한 날? 외국인으로 뭐한 날? 6개월 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자,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신고제도다. 무슨 제도다? 신고제도. 자, 그 다음에 허가. 허가 보세요. 그럼 허가는, 자,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토지. 여기는 또 부동산 아니야. 건물은 안 들어가. 건축물 안 들어가. 상호주의도 건축물 안 들어가고. 오로지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데, 허가는 허가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이걸 외워야 돼. 거기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허가 대상 지역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중요합니다. 중요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 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이 있을 거예요. 문화재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있어요. 그죠? 예, 환경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그래서 뭐다? 군, 문, 생, 야. 이렇게 한계한 거예요. 왜냐면 이 허가지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취득할 때는 군문생략, 군사시설 중요하잖아요. 문화재, 환경, 야생. 그럼 이것도 신고관청에다가 신고요, 허가요. 허가. 허가는 사후입니까? 사전입니까? 허가는 다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 지역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군, 문, 생, 야. 이렇게 암기할 건데, 그럼 이때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고, 제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제재? 2년 이하의 징역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자, 이런 관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문생략 외워 두시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게 무효 옆에다가 2년하고 2천 적어 놓으시고, 징역 벌금의 여기는, 그리고 며칠이내 허가 불허가 통지한다 그랬어요? 15일. 근데 허가 불허가 통지는 15일 이내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신청 들어왔으니까 통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며칠이네? 15일. 며칠이네? 15일. 며칠이네? 15일. 며칠이네? 15일.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한 것은 상호주의, 토지, 신고, 부동산, 등, 허가, 토지. 흔들리면 안 돼. 되기 쉽죠? 정신 없어요? 네. 별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1년 과정에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 일단 잡아두세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부동산 거래 신고 감 잡았죠?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 토지 거래 허가제 들어갑니다. 쉬었다가 들어갈게요.